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응급 상황이라든가 대처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앞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뭐 어떤 음식이 좋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경과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보시면은 그 궤양성 대장염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 연관 논문들을 보시면은 약 절반,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약 절반의 환자에서는 초기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좋아지고 이후로는 이제 큰 증상 없이 지내는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또 나머지 절반들의 환자는 보시면은 괜찮다가 어느 순간 중증도가 심해지거나 혹은 계속해서 증상이 반복되거나 혹은 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되겠고, 약 3분의 1 환자들은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약화되고 도전되고를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크론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45%, 절반 정도 환자는 이제 호전된 뒤에 크게 악화되는 게 없는 반면에 약 마찬가지 3분의 1 정도 환자에서는 좋아졌다가 만성적으로 이렇게 악화되는 걸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 증상이 악화되면서, 경과가 악화되면서 이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나쁜 경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까 보면은, 두 병 다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나쁜 중간에 이 재발이나 악화가 발생할 확률이 많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궤양이 깊다거나 염증 수치가 높다거나 합병증들이 동반된 경우들에는 나쁜 경과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환자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나른 것 중에서 환자분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흡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남자 여자분 상관없이 흡연은 이 중에서 보면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흡연은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는 이 관해를 만들고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게 한 다음에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중간에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적절한 약물 치료라든가 혹은 수술이 필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악화를 막아서 수술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을 해서 잘 유지가 되면 음식도 앞에서 강의해준 대로 잘 드시고 잘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증상이 다시 없던 증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어느 때 이건 응급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궤양성 대장염을 보시면은, 궤양성 대장염 합병증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이 독성 거대 결장 같은 경우는 이 왼쪽이 정상적인 우리 장의 모습이 되겠는데, 뭐 염증이 심하다든가 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 그대로 장이 거대하게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5-6cm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뭐 천공 같은 쉽게 말하면 장에 구멍이 나는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보는 것처럼 장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거나 복통이 심해지고 변이 안 나오고 배변에서 줄거나 혹은 나오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자기 복통을 동반하면서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그럴 때는 수차없이 응급실로 방문을 하셔야겠습니다. 뭐 치료는 환자에 따라서 약물 치료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진료해 드릴 거고, 이런 증상이 오시면은 우선 바로 응급실 내지는 뭐 외래든 바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 거대 결장에서는 천공도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천공이 되면 장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갑자기 심한 복통과 함께 발열이 동반되게 되겠고, 그 외 기타 배가 이렇게 만지면 배가 딱딱해진다든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필 수 없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꼭 반드시 방문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장출혈인데요. 이 궤양성 대장염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출혈을 원래 있던 거니까 뭐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단기간 대량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래 혈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나는 건지 아닌지 판단하시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단순히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갑자기 변기가 새빨갛게 혹은 새까맣게 될 정도로 피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런 경우는 오셔야겠지만, 평소보다 많은 것 같은데 뭐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증상과 함께 어지러움증이나 뭐 가슴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대량 출혈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동반되면은 반드시 오셔야겠고, 꼭 이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평소와 다르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응급실로 오셔야겠습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도 합병증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합병증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크론병에서는 장 폐색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 폐색은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이 좁아지는 협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예 막히는 장 폐색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장은 상대적으로 좀 직경이 넓고 소장은 좀 직경이 좁기 때문에 대장보다는 소장 폐색이 더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장이 막히기 때문에 배가 이제 부풀어 오르고 메스껍고 특히 구토가 동반되거나 되게 많겠고, 방귀양이 줄고 변이 나오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협착했을 때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음식을 안 먹게 되면은 일단 내려가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치료는 뭐 금식이나 뭐 아니면 수액요법 등을 할 수 있겠고, 약물 치료 반응이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경우도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크론병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는 항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열, 치루, 농양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치열이라는 것은 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 있는 점막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상처가 나는 것이고, 이러면 통증과 출혈 등이 동반되는 것이 치열이 되겠습니다. 치루라는 것은 이렇게 곁길이 난다는 뜻이고, 이 항문 정상적인 항문이 아니라 주변의 피부를 통해서 이런 곁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치루라고 하겠습니다. 농양은 이런 치루, 곁길이나 혹은 치루가 아니더라도 이런 피하 조직에 염증이 쌓이면서 고름이 차게 되는 것을 농양이라고 하게 되는데, 크론병 환자의 3분의 1에서는 이런 치열이나 치루, 농양 같은 증상들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항문 주위에 통증이 있고, 쪽으로 이제 열감이나 진물 같은 분비물이 있겠고, 위치가 이제 항문 주변이다 보니까 앉거나 혹은 배변 시에 통증이 악화되는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크론병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농양 같은 경우는 항생제 치료라든가 간단히 배농을 하면 좋아질 수 있겠고, 치료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간단한 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크론병 환자 같은 경우는 면역 억제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감염이라도 감염이 근처로 많이 퍼지거나 혹은 전신 감염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진행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누공이 있겠는데, 누공이라는 거는 이제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원래는 연결되지 않아야 될 두 장기가 연결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장과 장이 연결될 수도 있고, 장과 방광이 연결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관 사이, 두 개 장기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관을 다 누공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장이 염증으로 인해서 좁아지게 되면은 위에서 이제 변이라든가 이런 내용물이 내려오다가 좁아지게 되니까 장이 약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변을 옆으로 이렇게 우회하면서 이런 관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과 장이 연결되는 누공이, 장 누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음식물이 장을 다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사라든가 복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음식물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장과 질이 연결되는 장질 누공이 발생하면은 질로 대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장과 방광이 연결되면은 이 대변이나 아니면은 방귀 같은 공기가 소변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색이 탁하다든가 건더기가 나온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과 피부에 누공이 생기게 되면은 피부를 통해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통증이 있고 붉게 빨갛게 되면서 붓는 이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뭐 어떤 누공이냐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약물 내 또는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안 되면 마찬가지로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대표적인 그런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들이 되겠는데 사실 뭐 진단을 환자분들이 직접 하시기는 어렵고 내가 어떤 증상이 생길 때 병원에 와야 되느냐를 보시면은 궤양성 대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복통과 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혈성 설사가 있고 뭐 의식 변화라든가 몸이 처지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고 크론도 마찬가지로 복통과 열, 뭐 항문주의 통증이라든가 구토 이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복통과 열이 되겠는데 사실 이제 이런 복통과 열은 기본적으로 크론병이나 아니면은 궤양성 대장염이 있을 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합병증이 아니라 병 자체가 악화돼도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합병증 때문인 건지 병 자체가 원래 그런 건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평상시와 다르게 배가 아프다든가 뭐 열이 난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기면 괜찮겠거니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보고 필요하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들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뭔가 다른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라든가 뭐 약을 더 쓴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조절 및 약물 복용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는데 이제 약을 요즘에 이제 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약을 먹다 보면은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거의 다 나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니 귀찮고 이러다 보면 약을 중간중간 건너뛰게 되고 거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약을 잘 안 먹었는데 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혼날까봐 약 다 먹었다고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증상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법이나 용량을 바꾸지 말고 반드시 처방받은 대로 드시고 만약에 뭐 이 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예를 들면 일 문제로 약을 먹기 어려운 타임이 있다든가 하면은 반드시 상담을 하고 약을 시간대를 조정을 한다든가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스트레스 조절을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데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장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런 컨디션이나 전신 상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거지만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앞 시간에 그 음식물 섭취에 대해서 근데 어느 특정 음식이 안 좋다라는 건 없지만 개인별로는 본인이 느끼시기에 잘 안 맞는 음식을 본인들은 이제 음식 여러 가지 드시다 보면 아시게 될 텐데 그런 가스가 많이 나온다든가 설사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은 그것을 제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앞에 했지만 금연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대부분 치료 약제가 면역력을 낮춰주는 면역을 좀 억제시켜주는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폐렴구균이라든가 독감 백신 이런 것들을 적절한 때에 잘 미리미리 접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을 이제 오게 되면은 사실 병원을 오는 게 되게 스트레스실 텐데요. 응급실에 오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응급실에 오면은 피도 이만큼씩 뽑아가고 많이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 오는 게 되게 스트레스가 될 텐데 뭐 만약에 주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 응급실 오시는 것보다 뭐 외래로 저희 병원 소화기센터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서 물론 전화로 뭐 다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판단이 없다면 병원을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뭐 바로 급한 건지 아니면은 뭐 조금 여유가 있는 건지 이런 정도라도 상담을 받으시려면은 외래로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좋겠고 뭐 야간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라면은 응급실로 전화를 해보시던가 혹은 응급실로 방문을 꼭 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뭐 여행을 갔다든가 아니면 직장 문제로 어디 출장을 가거나 하게 되는데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크론병 환자들은 대부분 뭐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치료 쓴 약물도 다양하고 또 경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던 병원에 가면 사실 그쪽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까지 치료하고 있었고 무슨 약을 먹고 있어요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 다른 곳을 갈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하면은 이런 진료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먹고 있는 약 처방전 같은 것을 한 장
좀 가지고 가면은 그쪽 병원 가서 진료를 보실 때 적어도 대충이라도 이런 정도 치료를 받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그쪽 병원에서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치료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이 나는 경우에 이 병 자체가 어느 정도 열이 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병 자체에 의한 열인지 아니면은 뭔가 합병증이 생긴 열인지 사실 이걸 구분하기는 되게 어렵고 뭐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8도 미만의 미열인 경우는 이제 주로 합병증보다는 이제 질환 자체에 의한 열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증상이 많이 심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간단하게 타이레놀 정도를 한두 번 먹어보고 효과가 없으면은 그때 오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열이 많이 난다, 그래서 뭔가 많이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죄송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통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평상시와 비슷하게 날에 잠깐 아프다, 혹은 조금 더 아픈데 많이 심한 건 아니고 이제 좋아진다, 이런 경우는 좀 음식량을 잠깐 줄여보시고, 대신에 이제 음식을 줄이면 또 탈수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드시고 하면서 좀 쉬어보시면은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금식을 해도 계속 아프면서 구토가 나고 혹은 밤에도 계속 배가 아프고 이러면은 바로 병원을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혈변이 있을 때도 그냥 평상시와 비슷하거나 뭐 묻어나오는 정도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뭐 평상시에 처방받은 좌약이 있다면은 좌약 같은 걸 써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또 혹은 이제 혈변이 많아서 피가 많이 빠져서 탈수가 오게 되면은 목이 마르거나 이렇게 어지럽고 힘이 없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PPT 만들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서 제일 응급 상황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이라든가 혹은 내가 원래 다니던 곳이면은 뭐 바로 화장실을 가면 되겠지만, 이제 뭔가 내가 모르는 곳을 갔을 때 갑자기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르는 곳을 갔을 때는 화장실이 어딘지 간단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우리 뭐 학생분들은 학교에 있을 때나 혹은 뭐 직장에 계실 때 가장 뭐 사실 내가 이런 병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병력을 막 여기저기 소문내서 싶으신 분은 없으실 건데, 그래도 내 가까운 동료라든가 혹은 친구한테라도 내가 이런 게 있어서 갑자기 화장실을 갈 수가 있다, 그럴 때 뭐 하다못해 뭐 휴지라도 같이 급하면은 나중에 갖다 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병원에 연락해 줄 수 있도록 주변에 가까운 지인에게 좀 내가 이런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들은 아는 만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책들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건강 강좌를 많이 참석하시면서 평소에 내 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증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적절하게 병을 쌓아두지 참고 있다가 더 악화시키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